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객강남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객강남님. 안녕하세요. 네. 닉네임이 조금 강력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애견 미용을 하신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사실 저가 가게 오픈할 때 간판명을 그걸로 하려고 했거든요. 원래? 객가는 남자로 하려고 했는데 동네 장사다 보니까 저희 그죠. 부모님들이 그런 거 유행 따라서 하지 말라고, 젊은 사람들이 알지 어른분들은 모른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애견 미용실이라고 해라. 이래서 그냥 동네 이름 붙이고 애견 미용실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오래 가려면 사실 그쵸? 그런 게 또 그게 필요하니까. 낫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객강남님께서 들려주실 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될지 아주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돌비님한테는 아까 전에 카톡으로도 말씀드렸던 이야기예요. 네네. 요거 이제 제 친구한테는 미리 저번 주인가 제가 허락을 맡았는데 네. 말해도 되냐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말하래요. 한 예. 6년 전쯤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분들이랑도 연락되는 분 뭐 한 분 정도밖에 없고 괜찮다 이러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일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카톡으로. 예. 그래서 그거 그때 얘기했던 거 혹시나 이제 제3자분들이 조금 껴있는 이야기라서 요걸 한번 내가 근황을 한번 알아보고 내가 괜찮다고 하면은 말해라. 근데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러길래 저도 이제 다른 얘기로 오늘 하려고 했는데 방송 한창 듣고 있는데 방금 전에 카톡이 왔어요. 네. 아시는 분한테 연락해봤더니 당사자 그 제3자분이 아직까지 뭐 신변에 별 이상은 없단다 하면서 얘기를 이제 하시길래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카톡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해도 되라 편하게 이러길래 알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객강남이에요.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년 전쯤인가 제 친구가 겪은 일이에요. 제 친구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몇 주 전부터 이제 휴가 기간이라고 한 일주일 정도 이제 회사에서 휴가가 날 것 같아요.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아마 한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서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학생 때만큼은 잘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가게를 하고 있고 제 친구는 이제 휴가를 뭐 즐기고 있었겠죠. 집에서. 네. 집캉스인가? 뭐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놀러 호캉스도 안 아니고? 돌아다니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대요. 용접을 하는 게 이제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되게 피곤하다고 그냥 집에서 일주일 내내 쉬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평소대로 평일이라서 한참 이제 미용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잘 쉬고 있냐? 이랬더니 애가 제 친구가 아닌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딱 목소리가. 이게 목이 다 갈라져가지고 제 친구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뭐 감기 걸렸냐고 여름에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러더니 야 너 아는 무속인 분이나 뭐 그런 관련된 거 좀 소개시켜줄 분이 계시냐? 네가 가게를 하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혹시나 손님들 중에나 아니면 네가 좀 알만한 분을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얘가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많이 봐도 30평생 그런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던 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하길래 아니 무슨 일이냐고 갑자기 무속인을 왜 찾고, 그리고 내가 알 리가 없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솔직히.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목이 너무 아파서 얘기를 못 하겠다 이러고 제가 얘기를 듣진 않고 카톡으로 그러면은 글이라도 보내봐라 이랬더니 그 카톡으로 본 내용이에요. 요거는. 오. 얘가 이제 회사를 제법 이름 되면 알만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인데 거기를 이제 수중 용접할 때 다녔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회사 다닐 때 당시에 자기는 현장팀이고 저희보다 한 3살인가 아래 이제 현장 관리하는 사무직 동생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었나 봐요. 형형거리면서 서로 이제 말도 놓고 현장 일정을 같은 거를 걔가 짰나 봐요. 그 동생이. 그래서 이제 되게 친하다 보니까 제 친구 위주로도 잘 짜주고 좀 편한 쪽 팀에도 붙여주고 막 그렇게 했나 봐요. 되게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동생이라는 애가 음료수를 하나 사와가지고, 똘비라고 할게요, 제 친구를. 저기 똘비 형 혹시 요번 주 이제 휴가 시작할 때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혹시 형 차 좀 빌려주실 수 없으세요? 하고 물어보더래요. 제 친구가 이제 그 다음 주가 제가 말한 휴가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그 한 주 내도록. 근데 제 친구가 지금도 그렇지만 저한테도 뭐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지가 갖고 있던 거를 주긴 줬지 절대 빌려주진 않아요. 혹시나 빌려줬다가 뭐가 묻어 올까봐. 그래서 아무리 친한 동생이지만은 뭐 이거 차 빌려줄 수도 있지만 얘 성격상 안 된다. 차 빌려주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얘가 일단 알겠어요 형 이러고 죄송해요 괜히 그런 말 꺼내서 이래가지고 포기한 줄 알았는데 자꾸 와가지고 형 근데 진짜 차 어떻게 안 되냐고 계속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제 친구가 아니 뭐 하려고 차를 빌려달라 하냐 아니면 그냥 렌터카를 써라. 하루 쓸 거면은 뭐 얼마 하지도 않고 렌터카를 차라리 편하게 쓰고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해라. 차는 아닌 것 같다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걔가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한 1년 반 정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술자리도 같이 몇 번 했나 봐요. 제 친구랑. 네. 회사에서 체육대 하면은 응원도 하러 오고 술도 같이 먹고 몇 번 이러면서 이제 사진도 같이 찍고 이랬나 봐요. 체육대회 때. 네. 뭐 어디 놀러 간다 하면은 드라이브 하고 싶다 하면은 제 친구 차로 둘이 태워가지고 어디 놀러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여자친구 아시죠? 이러면서 드라이브를 가고 싶단다. 요번 주 토요일 날. 갖고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드라이브를 좀 하고 싶단다. 바람도 쐴 겸. 그래서 또 아는 동생이 자기 여자친구 얼굴 아는 애랑 어딜 놀러 간다고 부탁을 하니까 거절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날 토요일 날 이제 퇴근하고 저녁에 차를 가져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깨끗이 해가지고 갖다 놓겠다 이러니까 솔직히 하루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시간상. 그래서 이제 하도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한번 빌려주자 이래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그 당일 날 같이 퇴근을 했대요. 제 친구랑. 제 친구 집 앞에서 차키 주면서 야 조심하게 운전하고 잘 놀다 온나? 내일 아침에 말한 시간에 가지고 와 보고 하고 약속을 하고 형 진짜 고맙다고 하면서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는 집캉스가 시작된 거죠. 막 잠자다가 TV 보고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막 이렇게 잤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한 10시쯤인가? 아침 일찍 전화가 오더래요. 그 동생한테. 형 저 밑에 도착했어요 이러더래요. 진짜 일찍 갖고 왔네 이러고 탁 내려가 보니까 차를 써서 감사하다고 새 차를 싹 해온 거예요. 안에까지. 싹 해오고 기름도 고급 휘발유로 만땅을 채워온 거예요. 고맙다고. 하고 야 뭐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렇게 하면 한 몇십만 원일 거 아니에요. 고급 휘발유가 되게 비싸니까. 그래서 야 이건 좀 내가 부담스럽다 이랬더니 됐다고 너무 잘 썼다고 여자친구도 너무 재밌게 잘 놀다 왔다고 형 고마워요 이러면서 이제 가더래요. 그래서 약속도 잘 지키고 뭐 별다른 일이 없었잖아요. 차도 싹 새 차도였고. 그래서 또 직캉스를 한참 그날 하루 종일 즐기다가 잠이 들었대요. 침대에서. 한참 자고 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눈이 그냥 슥 떠지는 거. 눈을 이렇게 쓱 떠지길래 눈을 뜨고 잠이 깼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가위에 눌린 거죠. 근데 뭐 귀신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만 안 움직이니까 뭐 어디서 듣기로 발끝에 힘을 쭉 주면은 풀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발끝에 힘을 쫙 준 거예요. 발에 이제 힘을 주고 있는데 누가 발가락을 이렇게 쓱 피더래요. 발에 힘 주지 말란 식으로. 뭐지? 이랬는데 몸은 안 움직이니까 보이진 않잖아요. 못 보잖아요, 발끝을.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는데 제 친구 얼굴 양 옆쪽으로 침대 밑에서 손이 쑥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얘가 그거는 보이니까 눈만 계속 굴리고 있었던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니까 손이 쑥 올라오더니 제 친구 목을 허그하듯이 끌어안더래요, 양손으로. 그래서 점점 힘이 들어가는데 이게 느낌이 목을 조른다는 느낌이 아니고 마치 목이 매달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얘가 막 숨을 못 쉬니까 막 고통스러워하다가 뭐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 때 탁 깼대요. 집에서만 하루 종일 있었는데 어제도 괜찮고 이랬는데 아니 갑자기 왜 이런 가위가 눌리지?
되게 피곤했나? 아니면 너무 쉬면 사람이 더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래가지고 그냥 그때는 한번 넘겼대요. 그래서 이미 뭐 잠도 깼고 시간도 이렇게 시계 보니까 한 3시 반? 거의 해 뜰 때쯤이 돼서 소파에 바깥에 나와가지고 누워서 TV를 이렇게 봤대요. 그러다가 또 잠이 들었대요. TV를 보다가. 근데 또 침대에서 있었던 것처럼 가위가 눌린 거예요.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또 손이 양 얼굴 옆으로 슥 나오더니 또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막 고통을 받다가 얘가 또 깼어요. 겨우. 이거 뭐가 이상하다. 왜냐면은 얘는 귀신 이런 거는 자주 보는 애지만 가위는 진짜 잘 안 눌리던 애거든요. 뭘 보기는 봐도 집안까지 귀신이 오거나 자기가 자는 공간에서 뭔가를 보는 애는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나 그런 경험이 별로 없던 애라서. 그래서 이게 뭘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험을 하니까 너무 이상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저번 주에 뭐를 했나? 어딜 갔나? 무슨 일이 있었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딱 하나 떠오르는 게 그거더래요. 동생한테 차 빌려준 거. 왜냐면 그 차가 오고 나서 그날 밤부터 가위가 시작됐잖아요. 별다른 이벤트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딱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다. 한번 연락을 해서 물어봐야겠다 이러고 그날 너무 이른 아침이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한 점심때쯤에 그 동생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형 하고 전화를 받더래요. 뭐 하냐 이랬더니 일하고 있죠 이러고 이게 대뜸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야 너 내 차로 뭔 짓거리 했냐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둘러서 뭐 바다는 어디 뭐 잘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갔다 왔다고 저기 동해안 쪽으로 한 바퀴 싹 코스 돌고 거기 펜션 1박 묵어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했다 이러니까 되게 바빴겠다. 차도 되게 빨리 갖다 줬네니까 이러더니 뭐 조금 바빴죠 이러면서 막 말을 돌리는 느낌이 들더래요. 오호. 그래서 얘가 뭐가 있구나 속으로. 근데 뭐 딴 게 아니고 차가 뭐 깨끗하게 잘 세차는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말하라는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살살 꼬드겼대요. 네. 그랬더니 얘가 아니나 다를까 말을 버벅이더래요. 그게 아니고요 형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길래 솔직히 말해라. 이게 시간상으로도 차를 타고 1박을 하는데 차를 갖다 준 게 10시 반이잖아요. 동해안 고속도로 타고 거기까지 갔다 갔다 하는 데만 솔직히 시간 빠듯할 건데 무슨 고기를 구워 먹고 펜션을 가서 노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시간적으로. 네.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형한테 말해라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제 여자친구가 언니가 한 명 있다. 그러길래 언니가 계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근데 돌아가셨다 얼마 전에. 그러길래 그러냐고 뭐 장례는 잘 치렀나 이랬더니 그게 형 사실은 차 빌린 게 장례식 할 때 보면은 입관해서 하는 버스 앞에 차가 한 대 따라 붙어요. 예. 비상 깜빡이 켜고 그 차로 제 친구 차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듣고 너무 빡이 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예. 말은 아니 해야지. 딴 것도 아니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얼굴 몇 번 본 사이인데 아니 가족 차를 쓰던가 아니면 거기 그 상조 거기서 차를 빌려서 쓰던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이가 없더래요. 화가 나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화도 못 내겠더래요.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아니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은 솔직히 얘기를 하고 내가 허락을 하면은 쓰던가.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 너 믿고 빌려준 건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 장례식에 거기 앞에 선두용 차를 쓴다는 게 말이 되냐. 네. 너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일 겪고 있는지 아냐고. 그랬더니 형 진짜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진짜 사과드린다고 하면서 지금 일해야 돼가지고 하면서 막 얼버무리면서 전화를 이제 얘도 바쁘고 하는 거 아니까 일단 일을 하고 있는 애니까 알겠다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알았잖아요. 어떤 용도로 쓴 건지. 그래서 이래서 내가 가위가 눌렸구나 싶어서 차에 당장 가가지고 그 세차 깔끔하게 해놓은 차에다가 소금을 막 뿌렸대요. 차 안이며 바뀌면 온데 다 소금으로 도배를 했대요. 그리고 화가 나서 문을 꽝 닫고 나중에 회사 한번 찾아가지고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해야겠다. 아니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참 개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날 또 밤에 잠이 든 거예요. 근데 또 똑같은 가위를 눌린 거예요 얘가. 계속 그게 반복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자서 가위가 눌렸나 싶어서 소파에서 옮겨서 자도 또 가위가 눌리고.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잠은 자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의자에 앉아서 잤대요. 이러면은 이게 튀어나올 공간이 없는 여기 허공이니까 이렇게 못 괴롭히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도 또 허공에서 팔이 튀어나와서 또 똑같이 끌어앉아서 목이 매달린 것처럼 느낌이 나더래요. 너무 미치겠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통 그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그날부터 잠을 안 자기 시작한 거예요. 잠을 안 자면은 어쨌든 안 괴롭히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무속이나 한번 찾아가 보던가 해야겠다 이러면서 인터넷도 뒤져보았는데 그게 잘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저도 제 친구 그때 부탁받고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서운 이야기나 뭐 네이버 블로그 뭐 이런 거나 나오지 네.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고 얘가 잠을 안 잔 지가 그때 전화했을 때가 한 3일 정도가 됐대요. 그래서 원래는 출근하는 날인데 그날이 평일인데 휴가는 이미 다 썼고, 그러니까 휴가 내내 괴롭힘을 당해서 쉬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잠이 오니까 얼떨결에 잠이 들면 또 아니나 다를까 여지없이 가위가 눌리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을 때 얘가 목이 완전 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나도 한번 찾아볼게 이러고 한창 찾는데 안 나와요. 그게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처음 찾아봤는데. 예. 그래서 제가 손님 저장돼 있는 저 휴대폰에 혹시나 계실까 싶어서 찾아보고 계시다가 한 분이 싹 지나가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한 1년 정도 된 손님이신데 한 3개월에 한 번씩 자그마한 하얀색 강아지를 이용하러 오시는 여자 스님분이 계셨어요. 예. 가게에서 30-40분 거리에 이제 조그마한 사찰을 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옷차림도 승려복 이런 게 아니고 회색 도톰한 옷 있죠. 그런 여자 스님분이셨어요. 항상 존댓말 하시고 되게 웃는 상이시고 되게 인상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번호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네. 급하니까 전화를 무턱대고 했어요. 또 이런 소리가 나더니 탁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땡땡 애견 미용실 사장이다 이랬더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이러길래 제가 지금 장난식으로 농담하는 게 아니고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 기분 나빠하시지 말라고, 장난 진짜 아니니까.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말씀 편하게 해보시라고 이러길래 제가 이제 제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스님 이랬더니 이러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번 자기가 친구분을 봐야겠대요. 제 친구를. 자기도 뭐 영가를 보거나 그런 눈이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뭐 사찰 쪽에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긴 한다. 그래서 한번 와보시라. 그래서 알겠다, 혹시 오늘 가도 되겠냐 이랬더니 그때가 한 11시? 10시 되게 좀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데리고 지금 가도 되겠냐 이랬더니 오시래요. 괜찮다고, 저는 항상 있으니까 오시래요. 그래서 이제 주소 하나를 문자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러더니 근데 친구분이랑 오실 때 꼭 차 가지고 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이러고 저는 이제 제 친구한테 전화를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받더라고요. 얘가 왜 이러더니 한번 봐주실 분이 연락이 돼가지고 내가 사정 설명했더니 지금 당장 오란다 이러니까 그 쉰 목소리로 진짜 기쁜 듯이 웃으면서 알겠다 이러면서 내가 당장 지금 차 몰고 너희 가게에 올라갈게 이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다른 지역이긴 해도 한 1시간이면 오는 거리였거든요. 네. 바로 옆 지역이라서. 근데 얘가 3일을 못 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하고 오다가 사고가 날 것 같은 느낌에 제가 간다 했어요. 내가 네 데리러 갈게, 내 차는 거기 놔두고 네 차 갖고 오래 이랬어요. 네. 알겠다 그러면은 준비하고 있을게, 전화해라 도착하면 이러길래 알겠다 이러고, 그때가 제 친구가 이사한 지 한 2달인가 3달밖에 안 돼서 그 전 주소는 알고 있는데 현재 주소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주소 하나 남겨줘 이래가지고 알겠다 이러고 카톡으로 주소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랴부랴 출발했어요. 가게 문 닫고 되게 빨리 달려가지고 한 30분? 40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근처에다가 제 차는 주차해놓고 전화를 했어요, 내려오라고. 네. 근데 얘가 전화를 안 받아요. 카톡을 남겼어요. 카톡 일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한 20-30분이 지나도 전화는 계속 안 받지, 카톡은 읽지도 않았지. 아니 이렇게 기뻐하던 애가 지금 죽을 것 같이 도움 청하던 애가 전화도 안 받고 자나? 아니 잠 안 잔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듣기로는 얘가 그리고 준비한다고 했으면은 내려올 텐데 왜 안 내려오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아예 안 되니까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되노니까 몇 톤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걱정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네, 그 밑에서 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시간만 가고 있는데
제 친구 차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뒷자리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보면 알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차를 한번 찾아보려고. 내려갔더니 제 친구 차가 탁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온 주변에 소금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차를 몰라도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제 입주자 스티커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주소가 호수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찾았다 이래가지고 올라갔어요. 7층인가 6층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층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올라갔는데 도어락 비밀번호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막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서 아무런 대답도 없고 미치겠는 거예요. 또 집은 찾았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저번 집 도어락 비밀번호랑 같으려나 해가지고 그 번호는 알고 있으니까 제가 딱딱딱 누르고 별을 딱 누르니까 띠리리 이러면서 탁 열리는 거예요. 와 다행이다 하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이 완전 진짜 쓰레기장인 거예요. 막 다 헤집어져 있고 신발도 원래 신발장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온데 다 흩어져 있고 얘가 되게 깔끔 떠는 애인데 집이 너무 개판인 거예요. 진짜 쓰레기장인 것처럼. 집안도 어두컴컴하고 그때가 한 1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커튼을 다 쳐놨더라고요. 예. 대충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친구 이름 똘비야 이러면서 부르면서 야 너 뭐하냐 있냐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침실 문이 이렇게 탁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등을 돌린 상태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아 얘가 잠이 들었구나 기다리다가. 그래서 제가 거실에서 침실에 있는 제 친구 등을 보면서 야 니 지금 뭐하냐고 준비하라고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야 뭐하냐 자냐 이랬더니 대답을 하더라고요. 앉아 이러더라고요. 예. 왔냐 이러길래 아니 지금 가야 되는데 준비 다 했냐 일어나라 그랬더니 무슨 준비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야?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준비는 무슨 준비냐고 너 아까 카톡으로 내가 다 말해주고 전화했잖아 가자 빨리 이러니까 어딜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계속 등을 돌린 상태로 얼굴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목소리가 완전 가서 제 친구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이상한 게 아니고 왠지 제 친구가 아니라는 느낌?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아니 저기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스님이 지금 시간 괜찮다고 오라신다. 빨리 가보자. 주소도 받아놨다 문자로. 그랬더니 스님? 이러더니 괜찮아 지금은 괜찮다 가봐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건 둘째치고 화가 나잖아요. 열일 다 제껴두고 지 때문에 1시간 동안 차 끌고 왔더만은 겨우겨우 집 찾아가지고 문 따고 들어왔더니 가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화를 냈어요. 아니 힘들다 해가지고 도와줄 분 찾아가지고 왔더니만은 준비하고 있겠다는 놈이 침대에 누워갖고 자고 있고 연락도 안 받고 니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랬더니 아니 괜찮다니까 가 내가 거길 왜 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거길 왜 가냐니 이미 약속 다 잡았는데 가자 이랬더니 안 간다니까 내가 거길 왜 가냐고 왜 이러면서 고함을 막 지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이 그냥 어버버하게만 되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는데 얘는 계속 고함을 지르지 내가 거길 왜 가? 왜? 내가 스님을 왜 만나냐고 왜?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고함을 지르면은 아무리 누워있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성질을 내면 사람이 들썩들썩 움직여야 되는데 미동이 없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래서 저는 이제 굳어 있는 상태로 이러고 있는데 얘가 막 고함을 지르더니 막 경기 일으키듯이 컥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순간 번뜩 정신이 든 거예요. 얘가 지금 가위 눌리는 상태구나. 그래서 내가 깨워줘야겠다고 겨우겨우 가가지고 막 흔들었어요 제 친구를. 야 일어나라고 야 괜찮냐면서 막 했는데 얘가 깨있는 상태인 줄 알았는데 눈을 감고 인상을 되게 찡그리고 있더라고요. 가위가 맞구나. 그래서 제가 막 흔들어 깨면 갑자기 눈을 팍 뜨더니 고함을 지르면서 막 숨을 몰아하시더니 왔냐고 깨워줘서 고맙다 이러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됐다고 빨리 가자고 하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냥 모자 쓰고 뭐 대충 옷 걸쳐 입더니 빨리 가자면서 저 막 붙잡아 끌고 나가가지고 이제 제 친구 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예. 그래서 한참 가고 있는데 얘가 그때까지 진정을 못하는 거예요. 막 자꾸 뒤돌아보고 백밀러로 뒷자리 확인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정하라고 야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애가 한숨을 이렇게 쉬면서 너 전화 받고 씻었다 나가야 되니까 갖고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 아니까 얘가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았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또 누우면 잠이 들까봐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눈을 감고 팔을 갠 상태로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 몇 시지? 이러고 눈을 탁 떴는데 자기도 모르게 누워있더래요, 침대에.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웬 여자가 자기를 마주보고 옆으로 누워있더래요. 그 상태로 가위가 걸린 거예요. 근데 여자는 계속 그냥 아무 표정도 없이 자기를 뚫어져라 보더래요. 근데 뭐 어디서 본 여자도 아니고 그냥 처음 본 여자가 뚫어지게 쳐다만 보고 있고 자기는 이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는 다 들렸대요. 전화 벨 소리, 계속 뭐 카톡 오는 소리,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막 벨 누르는 소리,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딱 들리더래요. 그래서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얘가 안심을 한 거예요. 아, 얘가 문을 열고 들어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뭐라 말을 하는데 자기는 말이 안 나온 상태인데 그 여자가, 가만히 있던 여자가 제 친구 목소리로 저한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래서 막 패악질을 부리면서 안 간다고 제 친구 목소리로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워서 요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냐, 너 뭐 잘못했냐? 무슨 죄 지었어? 잘 생각해보라고 이랬더니 나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대요. 그래서 하나 이벤트 했던 게 그 동생한테 차 빌려준 거 딱 그거 하나래요. 그래서 알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얘가 3일 동안 잠을 못 잤잖아요. 그래서 저도 옆에 있고 차 안이고 낮이고 이러니까 마음이 좀 놓인 거예요. 나 도착할 때까지 조금 작게 이러면서 혹시나 또 이상하면은 나 바로 깨워줘 이러는 거예요. 알겠다, 좀 자라 이러고 얘가 등받이를 뒤로 누워서 이렇게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참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한 10분? 한 5분 정도 지났나? 숨 못 쉬어서 그 컥컥거리는 소리 있죠? 그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얘 또 가위 눌렸구나 이러고 운전하고 있으니까 살짝 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지 목을 조르고 있는데 목을 손으로 조르는 게 아니고 팔을 교차를 시켜서 되게 불편한 자세로 자기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저 너무 놀래가지고 갓길에 차를 세워서 깨웠어요. 야, 너 괜찮냐고. 너 지금 네 목 조르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또 가위를 눌렸대요, 똑같이. 야, 이거 눈 깜빡이는 것조차도 못하겠다고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일단 등받이 세워가지고 잠 안 들게 하려고 계속 수다 떨면서 갔어요. 아무 얘기나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절에 도착했더니 여자 스님분이 이렇게 나와 계시더라고요. 주차를 하고 스님 아까 전에 말했던 제 친구다 이랬더니 얼굴을 이렇게 쓱 보시더니 아우 되게 힘드시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처음 보는데. 그래서 예 이러니까 쓱 보더니 이 차냐고 제 친구 차다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다 이랬더니 차를 이렇게 쓱 보시더니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이상하냐 여쭤봤더니 아까 전에 듣기로는 장례식 선두하는 차량으로 썼다고 해서 이게 그런 분들이 있대요. 가끔 자기 사찰에 오시는 불자분들 중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어디에 참여했다가 약간 좀 몸이 이상하다, 좀 뭐가 씌인 것 같다, 자꾸 이상한 악몽을 꾼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보통 제일 많은 게 어디 장례식장 갔다가 왔는데 악몽을 꾼다. 네. 어디 뭐 어깨가 결린다, 밥맛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몸이 좀 이상이 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냥 흔히 말해서 묻어온다고 하죠. 그게 귀신이 씌인 게 아니고 그냥 살짝 묻어오시는 분들이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면은 대부분 차를 끌고 오시는데 그분 옷에서나 그분이 타는 차에서나 향냄새가 은은하게 나신대요. 자기가 느끼기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테마 이런 것도 할 필요도 없이 부처님한테 절이나 몇 번 하시고 명상 좀 하다 가셔라. 그럼 괜찮으실 거다. 이러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스님도 전화상으로 설명 듣기로는 그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 차에서랑 이분한테는 그런 향 냄새가 안 난다고 여자들 분 냄새가 나시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이랬더니 한창을 차를 막 이렇게 보시더니 이상하다. 이게 장례식에 갔다 온 차가 아닌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희 미용하러 오는 스님이 키우시는 강아지가 쫄쫄쫄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님이 차만 계속 보고 계시니까 말 걸기도 그렇고 해서 막 이제 걔랑 놀고 있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이렇게 공중에 냄새를 맡더니 제 친구 차 뒤쪽 트렁크 쪽으로 와서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얘가 되게 순한 애거든요. 저도 미용을 몇 번 해봐서 알아요, 얘 성격을.
얘가 한 번도 짖는 걸 못 봤는데 진짜 미친 듯이 짖는 거예요. 막 침까지 흘리면서. 그래서 스님도 그걸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짖는 소리를. 그래서 한창 이렇게 안에서 보시다가 이렇게 쓱 나오시더니 아 얘가 저보다 더 잘 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트렁크 좀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 친구 차키로 트렁크를 열었어요. 탁 열었더니 이러시더니 트렁크에 보면은 트렁크 카펫이 깔려있잖아요. 카펫. 그 패드를 싹 들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옛날 그 복주머니 아세요? 검정 복주머니가 하나가 덜렁 있는 거예요. 아 이러시더라고요. 스님이 그걸 보고. 그걸 싹 풀더니 그 트렁크 바닥에다가 이렇게 탁탁탁 터시는데 웬 종이 쪽지같이 이렇게 접어놓은 종이가 하나 노란색 종이가 탁 떨어지고 흰색 가락지 2개가 탁 떨어지고 제 친구 증명사진 하나랑 웬 여자 사진 증명사진 하나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야, 연결이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탁 봤더니 일단은 제 친구 사진을 알아보겠는데 이 여자분은 제가 처음 본 여자분인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예. 친구를 불러서 사진 보여주면서 아는 분이냐 이랬더니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 모르는 분이래요. 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자기 혼자 가만히 이렇게 사진을 보고 있더라고요. 스님이랑 이제 저랑 뭐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아 이러더니 본 사람이라고. 아까 전에 너가 깨우기 전에 그 침대 옆에 누워있던 여자라고 이 여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스님분이 아 이거 사혼식이다. 이거 사혼당하셨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식이란 건 알았는데 사혼식이라고 하셔서 맨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네네. 근데 쉽게 말해서 영혼 결혼식이다 이거. 시이셨다. 근데 이게 영혼 결혼식이 저는 얘기 듣기 전에는 되게 복잡한 건 줄 알았거든요. 영혼끼리 막 결혼하고 하는 게 무슨 뭐 어디 뭐 되게 유명한 무속인 분이나 해가지고 크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스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되게 간단하대요 생각보다. 방법도 딱히 정해진 것도 없고 대부분이 이제 한 맺힌 결혼 못하신 영가 2분을 영혼 결혼식을 시키시는 건데 대부분 보낸 가족분들이 마음에 안식을 찾으려고 마음에 짐을 좀 덜려고 하는 게 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영혼 결혼식이. 그래서 뭐 서로 모르던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그냥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하는 영혼 결혼식도 있대요. 되게 간단한 거는 뭐 근데 되게 크게 하는 거는 막 꽃가마 옛날 그 결혼식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많이 들여서 되게 가지각색이라고. 근데 그걸 얘기하시고 이렇게 보더니 종이 쪽지 같은 게 떨어졌다 했잖아요. 그걸 싹 열어보시더니 부적인 거예요, 부적. 근데 참 이상하다. 자기도 아시는 큰 절에 계신 스님분들이 도와달라 해서 연결식이나 뭐 사혼식 이런 거를 해보긴 해봤는데 부적을 쓰거나 이런 경우는 없대요. 왜냐면 영혼끼리 결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딱히 부적이 필요할 리도 없고 예. 그리고 뭐 이거를 이렇게 이제 숨겨서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게 보통 아는 사람들끼리 해야지 영혼 결혼식이 되는 거지. 양가 부모님들끼리나 친지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영혼이 붙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쓰일 리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자기도 잘 모르겠다. 이 영혼 결혼식이 확실한 것 같긴 한데 너무 이상하다고 느낌이. 이거 한번 차 빌려줬다는 동생분이나 아니면 그 동생분 여자친구한테 직접 가서 물어봐야 된다. 그래야지 뭐를 어떻게 하던가 이거를 떼내던가 영혼을 달래던가 해서 그렇게 되지. 이거는 제 선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하고 딴 거는 이제 그 가락지랑 그런 거 사진 이런 건 2장은 300, 1000 있죠. 거기에 이렇게 되게 곱게 싸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더라고요. 요거는 그 가족분들한테 돌려드리라고. 이거 뭐 함부로 불태우거나 함부로 버리거나 훼손하면은 오히려 역으로 더 세게 맞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되게 공손하게 드려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받고 부적 요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 아시는 무속인 분들이나 무속 그쪽 관련된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심히 가라 이래가지고 저희는 왔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야, 니 지금 당장 전화하라고. 그 동생한테 오늘 저녁이 됐든 당장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라 이러고 이제 제 친구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같이 있어줄까 이랬는데 저는 그 다음날 또 가게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도 되겠나 이랬더니
괜찮다고. 일단은 부적을 이제 자기 차에서 빼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되게 마음이 편하더래요. 뭔가 약간 털어낸 느낌이 들더래요. 마음적으로. 몸은 되게 피곤한데 약간 그런 기분이 들더래요. 되게 편한 느낌? 그래서 이거 괜찮을 것 같다. 가봐라, 너 내일 일도 있는데 일단 무조건 오늘 그 동생이랑 만나고 해결 봐라 이러고 저는 이제 제 차 타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제 친구한테. 목소리가 완전 돌아왔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만났대요,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해서 만나자, 좀 보자 이랬더니 일단은 잘못을 한 게 있는 놈이니까 제 친구 화를 많이 냈잖아요, 전화상으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만났대요, 그날 저녁에. 아무 말 없이, 군소리 없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야, 너 똑바로 말해 이러면서 이제 스님이랑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얘기했더니 형, 저는 진짜 전혀 모른다고.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이게 거짓말을 해서 진짜 죄송하긴 한데 여자친구가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장례식에 쓸 차가 없어서 좀 하루만 좀 어디서 차를 빌릴 수 없겠냐 해서 막 찾다가 얼굴을 알잖아요, 제 친구랑 그 여자친구 애랑. 해서 혹시 그 오빠 휴가지 않냐면서 좀 빌리면 안 될까 이러면서 막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얘가 철딱서니 없이 여자친구가 부탁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짓말 치고 차를 빌린 거래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은 너는 모르겠다고 하니까 일단 믿겠다. 그럼 네 여자친구 만나자. 연락해라고. 오늘이라도 당장 보자고 하라고. 그랬더니 근데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예. 지금 상황이 되게 심각한데 사태 파악이 안 되냐면서 막 화를 냈대요. 아니, 지금 뭣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리고 내 증명사진도 어디서 구해서 가지고 있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가. 그래서 이제 막 따지면서 경찰 얘기까지 나왔대요. 예. 겁을 주려고. 진짜 이거 신고할 거라고, 내가 안 만나게 해주면은. 나 진짜 그냥 말만 좀 할 테니까 일 크게 키우지 말고 만나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그날 저녁에 동생 여자친구 집으로 갔대요. 그래서 가서 그 집에 같이 그 동생이랑 올라가서 문을 열어주길래 들어갔더니 현관문 앞에 그 여자애가 문을 열어주면서 안녕하세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탁 들어갔는데 집에 보면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부모님으로 보이는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뒤에 여자 두 분인데 한 명이 동생 여자친구분이고 한 명이 그 증명사진에 있는 그 여자분이더래요. 침대에서 봤던 그 여자. 그래서 여기서 뭔 짓거리를 했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거실로 들어갔더니 주방 쪽에 식탁에 부모님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다 일어나면서 꾸벅 인사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시구나 해서 앉아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부모님은 별다른 얘기도 안 했대요. 그냥 꾸벅 인사한 게 다고. 여자친구라는 애가 얘기를 하는데 언니가 저번 주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대요. 사고 당하신 게 아니고 예. 그것도 집에서 자기 방에서 목을 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밤에 목을 매셔서 아침에 깨운다고 어머니가 들어갔다가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를.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동생 여자친구분이 하신다는 말이 자기 언니가 조금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한테서는 되게 착하고 이렇게 한 척 하는데 유독 자기한테만,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네. 뭔가를 자기보다 더 가지면 안 되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는 무조건 가져야 되고 집착도 되게 심하고 학생 때는 스토킹을 해가지고 경찰에 2번인가 신고도 당했었대요. 아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여동생이란 분이. 그래서 한창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나올 그런 배경이 없더래요. 그래서 둘러 말하지 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한 거냐. 나 지금 어디서 다 얘기를 듣고 왔다. 그러면서 스님 얘기를 하면서 연결식 얘기도 다 꺼내고 사진이랑 이런 거 내 차에서 나온 거다 이러면서 막 이거 반지랑 이런 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딱 꺼내니까 그 여자친구란 애가 딱 보더니 말하겠다고. 사실은 그때 회사 체육대회 때 놀러 왔었다 했잖아요. 그 여자애랑 같이 셋이서 사진 찍은 게 있었나 봐요. 그거를 그 여자애가 자기 SNS에 올렸는데 그거를 그 언니가 봤대요. 예. 근데 제 친구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예. 마음에 든 거예요, 그냥. 잘생겼으니까. 예. 그리고 거기가 대기업 기술직이다 보니까 또 직업도 좋잖아요. 오. 자기랑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제 마음에 들어서 자기 동생을 괴롭힌 거예요.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한 몇 번 제 친구한테 소개팅 얘기를 꺼내더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부탁을 한 거죠. 자기 남자친구한테. 하도 시달리니까. 근데 얘는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사귈 마음도 없고 뭐 소개팅 이런 거 걔 성격상 받을 애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별 관심도 없고 뭐 일하기 바쁜데 돈 벌기 바쁜데 무슨 연애냐면서 매번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닭달이 난 거예요. 성격이 집착도 심하고 가지고 싶은 거 무조건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 앞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착한 척하고, 그리고 스토킹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된 것도 이게 훈방 조치가 돼서 부모님들은 몰랐대요, 그거를. 네. 보호자가 가야 되니까 부모 없다고 막 잡아떼가지고 폐악질 부리고 하니까 학생이 뭐 경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지 동생을 부르더래요, 2번을. 동생이 죄송하다 사과하고 데리고 오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처음 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평생을 모르다가 내 딸이 정말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이런 줄은 몰랐다 하시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정말 죄송하다고. 아니 근데 다 좋은데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이 언니라는 분이 집착이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상사병 비슷하게 된 거예요.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제 친구한테. 그 사진 한 장만 보고. 그냥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몇 달을 소개시켜달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유서 한 장 없이 어느 날 멀쩡하게 퇴근해서 밥 먹고 자러 들어갔는데 그 다음 아침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 있더래요. 와, 그것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어요. 유서 한 장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정신이 없는 와중이니까 갑자기 벌어진 상이니까 자기 언니 방을 정리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책상 서랍 위쪽을 탁 열었는데 하얀 봉투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느낌적으로 유서를 안 써놓은 줄 알았는데 유서를 써놨구나. 유서구나 이게 싶어서 동생이 탁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빈 봉투인가 싶어서 이렇게 툭툭 털어봤는데 뭐가 하나 툭 떨어졌는데 그게 제 친구 증명사진인 거예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너무 놀래서 그 여동생이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이거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이거를. 자기는 일단 사정은 알잖아요. 제 친구를 좋아했던 거를.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알겠더래요. 언니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지. 그러니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와.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요? 안 그래도 자식을 잃어가지고 슬픈 분들한테. 그래서 얘가 그냥 묻어두자 이랬는데 그걸 발견하고 이제 장례식 끝나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났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언니가 꿈에 나오더래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꿈에만 나온 게 아니고 가위가 눌린 거예요. 서가지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자기를 보더래요. 언니가 아무 표정 없이. 그러더니 슥 이렇게 몸을 숙이더니 입을 벌리더니 손가락으로 억지로 이빨을 하나 막 뽑더래요. 탁 뽑고 1개 이러더래요. 그리고 싹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생생하니까 잠이 깼는데도 뽑힌 이가 이쪽이 아픈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냥 이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꿈을 꿨나 보다. 언니가 괴롭힌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날은 되게 이상한 꿈이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와서 입을 벌리고 손가락으로 이를 하나 탁 뽑고 옆에 탁 놔두더니 또 하나를 탁 뽑더래요. 그리고 2개 이러면서 싹 사라지더래요. 기괴하다. 예.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될수록 하나하나씩 늘더래요. 그래서 옛날 어른분들이 하는 말이 이 빠지는 꿈이 되게 안 좋은 꿈이라고 하잖아요. 누구 네. 돌아가시는 꿈이라고. 근데 다른 사람이도 아니고 자기를 뽑는 꿈을 꾸니까 이게 느낌상 이게 다 뽑히면은 언니가 나를 데려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언니가 나한테 화가 났단 건데 화를 풀 게 뭐가 있을까 하니까 제 친구가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서 연결식을 한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예. 그 부모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 남은 딸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딸이 진짜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들어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됐다. 정말 죄송하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진짜 화를 풀 수 있으면은 돈이든 뭐든 다 드리겠다고.
달라는 만큼 다 드릴 테니까 좀 화를 푸셔라. 얘기를 하시더래요. 어머님도 우시고 아버님도 이제 정말 죄송하다고 저 죽을 죄를 졌다고 그 동생 여자친구분도 막 울고 오빠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얘가 이제 속으로 그걸 보니까 자기도 한 일주일 넘게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되더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네. 근데 용서는 안 되더래요. 그렇죠. 이게 1년씩도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랑 산 사람을 결혼식을 시킨다는 게 자기들 편하려고 아무리 무슨 사정이 있었든 간에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지금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 용서는 바라지 말라고. 진짜 화가 나는 거는 풀 수가 없다고. 근데 뭐 그렇게 일 키우기도 싫고 일단은 다 해결이 된 것 같으니까 알겠다 이러고 이제 제 친구 트렁크에 있던 가락지랑 네. 그거를 요렇게 꺼내가지고 드렸대요. 식탁에 딱 놔두고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이제 증명사진만 딱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동생 여자친구분이 막 우시다가 탁자를 딱 보고 가는 제 친구 보고 근데 저기 오빠 이러면서 부르길래 이렇게 봤더니 부적 어떠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눈빛이 다르더래요. 오, 뭐야? 되게 애가 선하고 맨날 생글생글 웃는 상이었는데 그때만 눈빛이 한순간 싹 바뀌더래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부적 그거 그냥 내가 알아서 했다. 신경 꺼라. 이러고 그냥 도망치듯이 나왔대요. 되게 찝찝하긴 한데 그냥 이제 과유도 안 눌리고 무슨 사정인지도 다 알았고 잘 해결이 됐겠거니 싶어서 나오면서 이제 여자 스님분한테 전화를 드렸대요. 상황 보고를 하려고 오늘 저녁에 만났습니다 스님 이러면서 스님 말씀하신 대로 영혼 결혼식이 맞다 뭐 이런 사정이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용서를 비는데 이해는 되는데 용서는 못하겠다. 근데 뭐 아까 오는 길에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제 느낌도 그렇고 약간 털린 것 같다 가신 것 같다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분이 그러면은 다행이라고 자기도 뭔지 몰랐는데 도움은 드리고 싶은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되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다 이러시더니 근데 그 부적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이러시더래요. 오. 스님분이. 그래서 부적 그거 맞다 그거 부적 어떻게 되셨어요? 혹시 알아보셨어요? 그랬더니 여쭤봤더니 부적이 정확히 무속인 분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그 무속 쪽에 관련된 뭐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는 하시는데 그분이 부적을 보고 아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더니 부적이 되게 이상한데 이걸 연결식에 썼다고요? 이러시더래요. 네. 스님한테. 그래서 이게 무슨 부적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쭤봤더니 이게 연결식에 쓸 용도인 부적이 아닌데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뭐냐고 그러면은 그랬더니 이게 환이 있는 영가를 억지로 붙잡아두는 용도로 쓰는 부적이래요. 이것도 뭐야? 예. 그래서 이걸 연결식에 쓸 리가 없잖아요. 결혼식이란 단어랑도 안 맞는 부적이고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뭐 일단 그런 용도가 확실한 거냐 하니까 거의 확실하대요. 단어는 못하겠는데 이게 맞는 것 같대요. 왜냐면은 이런 부적이 되게 안 좋은 용도로 쓰는 부적이라서 솔직히 뭐 웬만한 무속인 분들은 이런 거를 안 써주실 텐데 이걸 어디서 구했는지도 참 놀랍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얘기를 이제 제 친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 스님분이. 그래서 혹시 뭐 부적에 관한 거는 뭐 말씀 들은 거 없냐 이러니까 그런 거는 없고 그냥 그 여자애가 나가는데 부적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긴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러더니 뭐 이상하긴 한데 일단은 해결이 잘 됐으니까 몸 잘 추스리시고 이 일은 잊어라. 원래 나쁜 기억은 차라리 없었던 일처럼 생각하고 잊고 사는 게 낫다. 지금 당장에 별 일이 없으면은 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일도 없고 좋은 일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잘 몸 추스리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 친구랑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가 이해는 되지만 용서는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 다니니까 그리고 관리직이니까 안 만나고 싶어도 얼굴이 계속 마주치더래요. 말은 안 걸어도. 그러니까 이게 스님 말처럼 잊고 살라고 해도 그 당사자 놈이 눈앞에 보이니까 잊을만 하면은 걔가 눈앞에 보여서 그 일이 또로써 열이 받치고 잊을만 하면 또 보이고 나가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직을 했대요. 조금 더 작은 회사로. 근데 얘는 기술직이고 특수영접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는 되게 빨리 구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하고 한 달쯤 지났나? 자기 이전 회사 다니던 팀의 반장님이 연락이 왔대요.
잘 지내냐 똘비야 이러면서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뭐 잘 지내줘 이러면서 막 농담 주고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오늘 안 바쁘면은 퇴근하고 우리 거기 회식 하던 고깃집에서 밥이나 먹자 이러시더래요. 술이나 한잔 하자고. 그래서 뭐 별다른 일도 없고 하니까 알겠다고 제가 6시 정도까지 가겠습니다. 나중에 봬요 이러고 전화 끊고 약속 시간이 돼서 갔대요. 갔는데 반장님은 아시는 분이니까 반장님 뒷모습이 보이시더래요. 앉아 계시더래요. 근데 맞은편에 그 동생이 같이 앉아 있더래요. 어이구. 그래서 아씨 뭐야 이러고 들어갔는데 얘가 이제 일어나서 형 오셨어요 이러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근데 얼굴이 말이 아니더래요. 이게 얘가 제 친구가 말하기로는 키도 180 넘고 몸도 건장하고 다부진 체격? 얼굴도 조금 잘생긴 얼굴이고 이랬는데 애가 완전 진짜 뼈만 남아있더래요. 뼈만. 다크서클도 되게 짙게 내려가 앉아있고. 근데 솔직히 뭐 미운 놈이니까 안 좋게 얼굴 안 보게 된 사이니까 별다른 신경은 안 썼대요. 그래가 이제 앉아가지고 반장님한테 얘 왜 데리고 나오셨냐고 어떻게 된 일이냐 이랬더니 얘가 사과할 일이 있다고 꼭 할 얘기가 있다고 연락 좀 해달라 해가지고 하도 간청을 하길래 너한테 전화하기 좀 그랬지만은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 네가 이해해라. 얘기나 좀 들어봐라. 옛날에 친하게 지냈는데 저없는 사람들이 평생 이렇게 안고 갈 것도 아니고 풀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자리를 비켜주시더래요. 말 편하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 친구는 아무래도 짜증나죠. 안 좋게 헤어진 놈이고 겨우 잊고 살라고 이직까지 했는데 그래서 아니 뭐 다 끝난 얘긴데 뭐 할 얘기가 있어서 왔냐 이랬더니 형 정말 그때는 죄송했다고 말을 꺼내더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진짜 더 어처구니가 없더래요. 얘가 한다는 얘기가 형 사실 그때 오셔가지고 들었던 얘기가 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뭐 가짜고 뭐고 간에 그냥 얘기해라. 단도직입적으로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얘가 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원래 있었던 자기 여자친구 있잖아요. 예. 그 여자친구랑 사귀기 전에 그 언니랑 사귀었대요. 이건 또 뭐야. 한 1년인가 사귀었대요. 예. 뭐 대학교 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했나?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알고 지내다가 회사 취직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연락하다가 사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사귀었는데 그때 여자친구라는 애가 얘기했던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고. 그 언니가 되게 착하대요. 근데 애가 되게 소심하대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도 자기가 알기로는 공부도 되게 잘했고 되게 효녀였다고. 뭐 사고도 안 치고 그냥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어른들 앞에서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진짜 성격이 그렇게 착한 애였다고. 근데 오히려 성격이 나빴던 거는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였던 동생 쪽이었대요. 그러니까 얘가 그때 당시에 했던 말이 자기소개였던 거예요. 언니 성격 말한 게. 그러니까 얘가 되게 집착이 심하고 자기 언니가 자기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뺏어야 되고 자기 걸 해야 되는 성격이래. 그러니까 언니를 되게 괴롭혔대요. 왜냐하면 언니가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는 언니 쪽에 집중이 되니까 그 집중돼 있는 거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진짜 별 것까지 다 했대요. 뭘 했는지까지는 말을 안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까지 이렇게 뺏은 거 아닌가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뭐 지도 솔직히 뭐 변명이죠. 바람 핀 게 뭐 짝짝꿍이 맞으니까 둘이 박수도 손이 맞아야지 나는 거지. 그래서 듣다 보니까 얘도 나쁜 놈이고 걔도 하여튼 나쁜 것들끼리 이제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조용히 이제 몰래 만났는데 이게 안 알려질래 안 알려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켰구나. 언니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워낙 착하고 아무리 동생이 자기 괴롭히고 어릴 때부터 무슨 짓거리를 해도 너무 착한 성격이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혼자만 끙끙 앓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몇 개월 정도 사귀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가족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전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자기 동생의 남편이 되고 자기 가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심적인 뭐 부담을 느꼈는지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 속았다 이거. 그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참 듣다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따위 짓거리를 해놓고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생각이 근데 나랑 연결식은 왜 했냐 네. 그랬더니 그 친구애가 한다는 얘기가 그 동생 꿈에 언니가 나타나서 그렇게 가위를 눌리고 이를 뽑았던 건 맞대요. 그건 사실이래요. 근데 하나하나 뽑으면서 느낀 게 아 이게 다 뽑히면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여자애가. 그래서 아 이걸 어떡하지? 언니한테 일단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원하는 품을짓은 한 거는 확실하잖아요. 언니가 나한테 왜 이런지는 이유는 명백한데 말하기가 그런 거예요. 이걸 부모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돌려 말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떼내야겠다. 그래서 무속인 분들을 되게 많이 찾아다녔대요. 근데 다 거절하죠 당연히. 너 벌 받은 거라고. 네 살든 말든 나가라고 안 받는다고 하면서 막 소금도 뿌리고 되게 뭐 잡기 온 것처럼 못 볼 거 본 것처럼 막 가라면서 다 문전박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막 찾아다니다가 뭐 이제 돈에 눈먼 무속인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해준다고는 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더래요. 예. 이게 한두 푼이 아니니까. 근데 얘가 되게 막 집착도 많이 하고 가져야 되는 건 다 가져야 되고 좋은 거는 무조건 가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리고 얘 낭비벽을 채워주다 보니까 남자친구였던 그 친했던 동생도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빚은 있지.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으니까 돈을 어디서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선택한 게 영혼 결혼식이었던 거예요. 거짓말로. 부모님을 속여서 그 자금을 땡겨온 거예요. 와, 진짜 소패네, 이거.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제 친구를 판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영혼 결혼식처럼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부모님도 참여를 할 건데 아무리 모르신다고 해도 너무 어설프게 하면 이상하니까 그 여자 동생이 생각했던 게 그거래요. 일단은 얘가 관리 사무직이잖아요. 자기 남자친구가. 그래서 그 증명사진을 되게 쉽게 구한 거예요. 제 친구 증명사진을. 제 친구 증명사진 구하고 제 친구 생년월일 구하고. 어떻게 구했대, 그걸? 관리직 사무직이니까. 아. 그게 다 인적 사항에 뒷자리는 1 뭐뭐뭐 요거는 다 별표로 표시가 돼 있는데 앞자리는 다 숫자가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연도랑 뭐 이런 거는 다 쉽게 구한 거예요. 인적 사항에 사진도 붙여줘 놓는다더라. 그 사진을 뗀 거예요. 떼고 그거 이제 제 친구 생년월일이랑 생일이랑 다 구하고 일단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반지도 그냥 이건 구색이었던 거예요. 거짓말 속이기 위한. 예. 그래서 그 부적이 그때서야 이해가 되더래요. 스님이 한 말. 원기 잡아놓는 용도. 그러니까 억지로 붙인 거예요. 제 친구한테. 와. 그러니까 떠넘긴 거지. 예. 그거를. 자기 언니 영혼을 그 원기를 지들이 둘이 잘못해놓고 감당이 안 되니까 영혼 결혼식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놓고 부모님한테. 네. 그래서 걔들이 어떤 짓까지 했느냐면 그 이제 받은 돈으로 그 부적 싼데 돈을 다 쓴 거예요. 아, 그거 하나에? 예. 그것도 한 2천만 원 넘게 줬다 하더라고요. 예. 돈 받은 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돈을 다 쓰고 일단은 구색을 받쳐야 되니까 어떤 짓까지 했냐면은 그렇게 하고 제 친구 차를 빌렸잖아요. 이거를 거기에 숨겨놓는 용도로 한 게 아니에요. 요 차를 끌고 제 친구 주소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얘가 네. 관리과다 보니까 자기 남자친구가 그 내비로 제 친구 주소를 찍어서 예. 제 친구 집 앞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결혼하는 거 보면은 신부 꽃가마 태워서 막 이렇게 가서 신랑 집 앞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그거까지 따라한 거예요. 속이려고. 귀신을 실어다 나른 거죠. 와. 제 친구한테 그냥 떠넘긴 거예요. 그렇게. 단지 그 돈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제 친구가 그걸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화내기도 참 할 말이 없다 이러면서 가려고 일어나니까 잡더래요. 그 동생애가 말 다 하고 아, 형 근데 딴 게 아니고 진짜 죄송하고 진짜 이렇게 용서를 구해도 뭐 용서 받을 생각도 없다고 진짜 나 잘못한 거 맞는데 저 형 죄송한데 혹시 그때 그 말하셨던 스님 연락처 좀 알려달래요. 이런. 참 어이가 없는데 물어봤대요. 스님 연락처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2주 전부터 어떤 여자가 와서 밤에 자기 이를 뽑는데요. 하나씩. 그러면서 형 저 몇 개 안 남은 것 같다고 느낌상. 제발 도와달라고. 나 진짜 죽을 것 같다고. 형 제발 그 스님분 연락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하는데 솔직히 알려주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아니 그거 모르겠고 너 지금 벌 받는 거다. 벌 받으라고. 뭐 꿈속에서 그 언니분한테 용서를 빌든 알아서 해라. 그래서 가는데 얘가 형 이러면서 탁 잡으면서 형 이거 보라면서 입을 딱 벌리는데 이 안이 온통 새까맣더래요. 그러면 나 지금 이 꼬라지라고. 나 진짜 얼마 안 남은 건 너무 무섭다고. 형 제발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 마음 약해져서 뭐 알려주고 이래봤자 이것들 또 이 얘들이랑 그냥 엮기가 싫더래요. 얘랑. 그래서 그냥 뿌리치고 나갔대요. 그리고 이제 뭐 연락이 없었대요. 그 뒤로. 그리고 반장님한테도 앞으로 뭐 무슨 그런 부탁받아도 절대 만나게 해주지 마라. 연락 그런 걸로는 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철저히 못을 박아뒀대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끝나고 제가 다 듣고 참 미친 커플이구나 이러면서 와 근데 그 언니분도 진짜 너무 한이 서려졌나 보다 이러면서 참 여자가 한을 품으면 진짜 무섭긴 무섭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가 가만히 듣더니 아니래요. 네. 뭐가 아니냐 이랬더니 그게 이러더니 얘기를 하는 게 반장님이랑 약속했던 날 갔대요. 갔는데 아들은 동생이 앉아있는데 웬 머리 긴 여자가 제 친구가 당했던 거 있죠? 가위 눌릴 때. 네. 그것처럼 목을 이렇게 끌어안고 그 동생 귀에다 대고 수덕수덕수덕수덕수덕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얘는 움찔했대요. 아, 얘한테 붙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귀신은 계속 그 동생 귀에다 대고 계속 그러고 있고 그래서 한창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어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는 끝났잖아요. 그 얘한테 붙은 거고. 그러니까 그냥 무시를 했대요. 자기한테 위해를 가하지 않으니까. 네.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나한테 원한을 푸는 귀신은 아니니까 별로 안 무섭더래요. 그리고 막 이제 부탁하고 떨쳐내고 나왔는데 얘가 또 술집 나와서까지도 막 형 제발 알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제 친구가 마음이 순간 약해지더래요. 안 돼. 아까 그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알려줄까 하고 진짜 이거 안 알려주고 싶은데 이러면서 싹 돌아봤는데 그 여자가 싹 쳐다보면서 방해하지 마 얘 내 거야 이러더래요. 예. 근데 그 얼굴이 언니가 아니더래요. 동생이더래요. 그 여동생 얼굴이더래요. 언니 얼굴은 몇 번 안 봐서 사진으로만 봤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동생 그 여자의 얼굴은 몇 번을 봤으니까 알잖아요. 그 여자애더래요. 언니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거 보고 말할 생각 싹 들어가고 그냥 차 타고 왔대요. 아니 뭐야 그럼 동생 죽은 거예요? 그 여동생?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남자애한테도 맨 처음에 만나가지고 그때 술집에서 제 친구가 물어봤던 게 결혼 얘기가 있었다 했잖아요. 예. 하고 야 나한테 그 짓거리하고 결혼을 했냐 이랬더니 그때 그 일 있고 되게 많이 싸워가지고 자기도 얘가 너무 섬찟하고 소름이 돋아서 헤어지고 연락 딱 끊고 살았대요. 그래서 모른다고. 걔랑은 딱 끝났다고 그때. 그래서 카톡으로 돌비님한테 이 얘기 하기 전에도 이게 제3자들이 좀 껴있고 이게 생사가 걸린 그거잖아요. 좀 좋다, 예민한 진짜. 일이다 보니까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제 친구 잘못한 건 없는데 예. 같은 업종에 일하고 있는 요 남자 동생애가 있잖아요. 예. 얘 생사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오늘 카톡으로 내가 알아보고 연락해줄게 그때 말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카톡으로 연락 온 게 살아있대요. 그 반장분한테 연락을 해서 알아봤대요. 그러니까 회사는 퇴사를 했는데 퇴사한 지는 한 몇 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뭐 부고 소식도 없고 뭐 살아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야 얘기해도 되겠다 이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들모에서 길이길이 기억될 레전드 이야기예요 이거. 와 진짜로. 저는 솔직히 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맨 처음에 제 친구를 괴롭혔던 거는 그 언니분 영가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왜 그렇게 제 친구한테 처음 보는 사이일 텐데 왜 그렇게 괴롭혔는지. 아마도 그래서 곰곰이 영적인 무언가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친구분께서 오는 거를 아니까. 보고 타는 걸 아니까
애초에 좀 그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느낌상. 저도 안 그래도 이거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요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지? 옛날에 그때 어떻게 됐었더라? 이러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게 아마 이제 돌비님 말씀처럼 느끼는 거를 얘가 보는 거를 아니까 좀 자기 사정을 어떻게 해달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저 요번에 이제 말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어쨌든 시청자분들의 또 열린 결말로 남겨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미 뭐 그렇죠.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뭐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요. 물어볼 수도 없고. 네, 진짜 객강남님은 역시 객강남님이에요. 정말로 이미 첫 사연부터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빼빼로 이야기부터가 너무 레전드였기 때문에. 그때 그 얘기하고 버렸던 빼빼로가 너무 아까워서 그 다음날 빼빼로 한 몇 통 사 먹었어요. 저도 또 생각난 김에 방송 끝나고 빼빼로 이렇게 사 먹으러도 내려가야겠네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우리 개강남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다들. 고맙습니다. 네, 무서운 밤 되세요. 충분히 소름이 한 15번 정도 끼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충분히 무서운 밤이 되었었고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댓글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은 댓글 꼭 남겨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